자, 오늘 9월 9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조금 감안을 하고 시장을 보긴 했는데, 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낙폭이 좀 과대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코스닥이 제일 견조했습니다. 0.25% 하락으로 제일 견조했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1.53%고 코스피 200이 1.75%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상 우리가 우량주들이 잘 버티고 개별주들이 약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량주들이 더 많이 부서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카카오, 네이버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두 종목이 지금 부서졌기 때문에 좀 하락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일단 동시 만기일에 이제 하락하면 다음 이제 수급 자체가 다음 내일부터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규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크게 빠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 0.57%도 하락을 했고, 중국 상해 지수는 0.5%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하락하고 있지만은 니케이는 이제 어제까지도 상승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스가 총리가 이제 물러난다라는 뉴스와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그런 이슈만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 니케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견조한데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8월 달부터 너무 많이 빠지고 외인 매도가 집중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같이 이제 플랫폼 규제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규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중국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플랫폼 규제, 중국도 플랫폼 규제가 있었고, 게임 규제, 요즘 뭐 일주일에 뭐 애들 뭐 3시간 게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은 이제 뭐더라, 금토일에 1시간씩 해서 3시간인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란 얘기고, 거기 이제 1인 미디어 그런 것도 규제하고, 진짜 공산주의가 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사회주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규제, 기업 규제를 하고 있는 걸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조금 이제 좋은 눈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처음에 이 규제를 띄우기 전에 이제 택시 모빌리티 얘기가 먼저 뉴스로 기사가 막 나와요. 스토리를 보면은 카카오 택시들 수수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카카오가 나쁜 기업을 일단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일단은 시작한 거는 예대 그 보험 상품이나 은행 이제 대출 상품이라든지 예금 상품을 비교해서 이제 하게 해주잖아. 토스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절차적인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고치든지, 예를 들면 등록을 하게 해주든지, 뭔가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예대마진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 갔다가 신한은행 갔다가 우리은행 갔다가 다 발품을 팔면서 대출을 받진 않죠. 대출 받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지점에 간다고 해도 지점마다 정책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자주 가는 지점, 거래가 많은 지점은 또 좀 우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다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싼 것들, 비싼 것들 놔두고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낮은 대출 금리를 찾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발품 팔지 않고, 이제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 이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은행이나 보험들 입장에서 좀 힘들죠. 왜냐면은 많이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상품같이 이제 어떤 특정한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금이잖아요. 돈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 또는 이제 맡기려는 입장에서는 우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예대마진, 그러니까 예금 대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금을 많이 싼 가격이, 은행 입장에서는 싼 이자를 주고 예금을 확보해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규제를 통해서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보다 대출 비교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싸게 대출 받던 것도 비싸게 받게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측면에서 실물관계 둔화 우려도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 대출 규제하고 있는 측면들 생각한다면은 이런 규제를 하는 측면이 과연 이제 우리의 주식만 봤을 때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담이 있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도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하고 뭐 프랑스도 하고 뭐 영국도 하고 여러 주식들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런 규제들이 많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네이버 카카오 이슈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정말로 이렇게 강행을 할 건지, 아니면 또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또 들끓으면 또 이제 또 뒤로 물러나는 정책을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볼 문제다. 하여튼 시장엔 좋은 이슈는 아니다. 규제를 한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 또 큰 문제는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사업이나 이런 거 다 하라고 정부에서 돈도 대주고 이제 했었거든요. 연구비용 대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규제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우수한 기업이다, 지원해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져가는 것들로 판단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뺄 가능성도 사실 없진 않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규제들, 또 앞으로 나올 규제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등장 고생하셨고,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